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장내문화개선협회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이사 박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장협 설립 취지의 목적이 뭐냐면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는 잘못된 장내문화를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이걸 홍보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협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는 그 비영리 재단이에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처럼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그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저희 사원이 되시면 4대 보험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직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2014년 1월 달에 저희 협회가 탄생이 됐는데 발기인 50분이 모여서 저희 회장님하고 고문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이 50명이 정치인, 대학 교수, 기업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장래 문화를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 저희가 협회입니다. 그래서 협회장님으로는 추천된 분이 정경수 한국부동산 교육원 원장 겸 교수님이 협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 고문으로는 하광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법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 이런 훌륭한 분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협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협회는 무궁한 발전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시대의 변화입니다. 첫째는 농경사회일 때는 사실 상규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상이 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품앗이로 행사를 해드렸죠. 근데 지금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골에 가시면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옛날하고 변화가 틀리는 게 상료회사나 상료회사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령화의 저주 더 빨리 온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의 40%가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부에서 말하는 노인이라는 게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데요. 1953년부터 1963년도 된 세대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들이 저희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일으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급성장한 경제태고를 된 때는 이분들의 공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54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54년은 61. 그러니까 53년생이 지금 62이잖아요. 네. 그래서 3년만 있으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8년 개띠 있죠. 58년 개띠라고 그러죠. 네. 58년 개띠는 기너스북에 올랐다고 그래요. 인구 밀도가 제일로 많은 걸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58년이 인구 밀도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온양온천을 갑니다. 좀 전철 공짜죠. 네. 그래서 관광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후에 집으로 이제 귀서들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대학생들이 전철에 앉아 있지 못해요. 노인들 때문에. 맞아. 근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들 천지가 되는 겁니다. 천지가 우리나라 사회가. 진로사회를 발전하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배움 세대가 83%는 퇴직한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움 세대는 부모한테 효를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많이 했는데 정작 노인이 됐는데 우리는 살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가 하는 일은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저희 뜻깊은 뜻 있는 덕망 있는 분들이 50분이 모여서 이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노인들에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4대 보험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더 문제인 거는 저출산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애기를 낳지 않잖아요. 그죠? 낳지 않고, 또 한국 독신 비율도 OECD 국가도 최고라고 하는데 100명 중 한 25명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상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2010년에 실버 산업이 한 43조 정도 됐는데 2020년이 되면 148조로 팽창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도 실버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이 엄청나게 전망이 밝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조 시장 현황을 보면요. 원래 상조라는 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50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 상조라는 자체는 후진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조라는 것은 후진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서로 도와가지고 품앗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조 시장은 유독 선진국에서만 필요한 그런 업체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국민의 80% 정도가 이 상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가입은 이유를 보게 되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러야 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그 백일잔치도 하는 것이고, 돌잔치도 하는 것이고, 또 성인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나이 먹으면 잔치도 한번 하고 하는 건데, 언젠가는 사람은 자기는 죽잖아. 자신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가 자기 걸 대비해서 상조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결혼할 때 쓴다든지, 자기 노후 때 나중에 사망할 때 쓰려고 이렇게 본인 거 들어오는 걸 갖다가 1982년에 부산에 있는 상조 회사가 처음으로 부산에 상조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대 중반이 돼서 그 상조 회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많이 진출해서 지금 상조업이 엄청나게 그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이나 경남 쪽은 그 상조 가입률이 전체 시민의 한 85%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가입률이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입률. 이 8%라는 것을 그 역으로 발상을 해보면 우리의 앞으로 해야 될 영업 방향인데요. 가입률이 아주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을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앞으로 상조 가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시장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장이 이 8%라는 게 대부분 보면 부모가 살아계시면 상조가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예. 네, 그런 인식이 많고요. 부모가 안 계시면 뭐 별로 필요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되겠죠. 상조 서비스 인식 조사를 그 신문사에서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답하신 분이 한 80.4%예요. 80.4%. 이게 80.4%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일본이 가입이랑 8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통계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80%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반대로 그러면 상조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를 또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답해요? 매달 내는 게. 매달 내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이 안 간다. 상조 회사에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거죠. 불신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협회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름다운 장례 서비스입니다. 자, 일반 상조에서는 상품이 360만 원짜리 되는 상품을 저희는 261만 원 해드리죠. 그리고 상이 발생이 되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상이 났다고 연락하시면 장례 지도사가 유가족하고 처음에 면담을 한 후에 화장할 때는 101만 원, 매장할 때는 51만 원 돈을 유족 측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에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60. 예, 160만 원에 행사를 해드리는데 이 16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착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 행사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상조회사에서 행사를 해주는 고품격의 행사를 똑같이 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상조회사 상품은 360만 원을 저희는 160만 원에 해드린다고 그러는데 금액 차이가 200만 원 정도 나죠. 왜 차이가 나냐면 일단 상조회사는 영업사원들이 영업하는 수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회사의 수익금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상조회사가 아닙니다. 장례문화를 개선하자는 협회에서는 그 200만 원 금액 거품을 전부 다 빼가지고 유가족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추모관이나 자연장 낙골당으로 가시면 전국에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지면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유가족. 네, 유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선산이 있으신 분들은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낙골당이나 수목장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최대 또 101만 원까지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감히 앞으로 그 예고를 하는데요. 자, 일반 상조회사는 회비를 월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씩으로 매달 납입하죠. 예. 납입하면 그거 나중에 이자 줍니까? 안 줘요. 이자 안 주잖아요. 예. 2010년도에 상조업법이 생기면서 그 만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만기 환급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기 환급금. 그러니까 전에는 법으로 되기 이전에는 상조회사가 만기 환급금을 아예 안 주는 회사도 많았어요. 한 가지 실례로 예를 들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했던 상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필요 없죠. 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상조회사에 돈을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는 사례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불합리하고 나쁜 제도입니까? 그래서 상조회사를 지도감독하는 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자본금 1억이 안 되는 회사는 전부 다 회사 사고 없어 정리를 했어요. 1차로 정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만기 환급금을 그 만기가 되면 85%를 주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3만 원, 4만 원 낼 필요가 없는데요. 없는데 제가 고객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그 고객은 오히려 거꾸로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 상조 내가 한번 12번 했는데 이거 돈 안 줄 것 같은데 돈 진짜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환불이 돼요. 그러니까 한 거의 1년 12개월만 넘더라도 환급이나 70%라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컨셉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들한테 그 자연스럽게 해약을 유도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업이 선물상류도 아니고 가입비만 15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국민들한테 홍보하면 이게 피해를 주는 겁니까? 도움을 주는 겁니까? 도움을 줍니다. 당연히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처럼 뭐 치약 팔고 칫솔 팔고 해갖고 남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잘못된 장례 문화를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싼 가격에 질 좋은 이 서비스를 받으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장협이 바꾸고자 하는 장래 문화. 장래 문화는 첫 번째가 상조 의전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장례 식장, 세 번째 장지, 네 번째 이장 개장인데, 상조 의전 서비스를 이렇게 보시면 장례용품을 제공을 하죠. 관이나 수의, 뭐 상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례 정차를 안내하고 하는 것이 장례 조사가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행사 도우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인을 장지까지 운구하는 차량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상조회사라도, 상조회사 한 300군데 되는데요, 어떤 상조회사라도 이 행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행사, 금방 말씀드렸던 상조 서비스, 이 행사를 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에 빈소 사용료, 그 다음에 염습방 사용료, 발연신 사용료, 시신한치 비용료, 폐기물 처리 비용. 여섯 번째, 음식 식대, 이런 것들은 유가족이 별도로 부담을 하는 거죠. 네. 특히나 영업을 하시면서 가끔 그런 거 했는데, 자, 이 상조에 가입해 놓으면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면 이 고객이 거꾸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밥값 이렇게 해줍니까? 다 해준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분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장 개장인데요. 이제 지금 그 정부에서 그 매장에 따른 피해가 많이 있어서 주로 이제 화장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수목장 그런 쪽으로도 많이들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기 한장협에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 나연남 라이프라는 회사는 전국에 납골당 수목장이 다 100% 이렇게 연계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1만 원까지 최고 할인 혜택을 또 드리고 있어요. 고객분한테. 자, 업무 협약입니다. 저희 한국장례문화 개선 대표와 아름다운 라이프라는 상조 회사하고 장례 행사 서비스 업무 협약을 했다는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협약서 대역입니다. 저희 협회장님하고 아름다운 라이프 대표하고 그 협약서를 쓴 내용이에요. 행사 협약서. 자, 회사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라이프라는 회사는 2007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8년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장례장이 620여 군데 되는데, 한 번 이상 다 행사를 해봤어요. 이 회사는. 심지어는 울릉도에 있는 장례시장까지 행사를 해본 그런 회사입니다. 브랜드 대상을 시행을 했어요. 한국경제신문하고 YTN뉴스에서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 아름다운 라이프 회사는 대형 상조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 중견 상조 회사로서 튼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국에 행사 본부 현황입니다. 전국에 한 25개 행사 본부가 있는데요. 한 본부당 그 직원이 한 4명에서 6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250명이 지금 직원으로 있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례 서비스를 잠깐 보자면, 상조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품목이 뭐예요? 수의잖아요. 수의. 근데 여기 약관에 보시면 수의가 국산품 그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산품이 되는 거냐면요, 중국에서 원사를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가공을 해서 옷을 만드는 것을 국내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재료는 어디 거예요? 중국산이죠. 중국산이잖아요, 원재료는. 근데 그걸 국내에 들어와서 제작하기 때문에 국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 수의가 워낙 희귀하기도 하지만 비싸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몇백만 원씩 하는데, 상조회사 그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해드릴 수가 없어요. 100% 다 상조회사에서 취급하는 수의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만든 것을 수의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장례 행사 사진입니다. 장례 저자가 종문객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위에는 이제 회사 조기가 있고 밑에는 이제 도우미가 행사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겁니다. 자, 2010년도에 상조법이 시행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후불식이기 때문에 선불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서울시에 첫날에 시행한 첫날에 5번째로 등록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건 증서인데요. 증서를 왜 올려놨냐면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기부금 문화가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기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증서를 기부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증서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런 또 저희가 기부금 문화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가입비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기부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15만 원이라는 것은 잘 알아두셔야 할 게 장례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요. 이 좋은 뜻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납입을 하시면 홍보 활동비라 해가지고 7만 5천 원, 7만 5천 원을 다음날 바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되돌려 드리고요. 나머지 금액에서 3만 5천 원을 또 공유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요. 5명 이상일 때 단체권을 인정 안 하는데 그 15만 원이 아니고 7만 5천 원만 납입을 하시면 증서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37,500원은 공인수당으로 또 유입을 해드리고 37,500원은 본인 수당으로 또 되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라이프 행사 후 기부금 중에서 50% 그러니까 아름다운 라이프라는 회사는 우리처럼 비영리 그 단체가 아니고요.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거기서 그 행사하고 남은 금액 한 60만 원 정도가 남는데 30만 원을 저희 협회에서 기부를 받아서 50%를 그러니까 15만 원을 그걸 유치하신 분도 있죠. 유치하신 분한테 50% 드리고 50%는 공인수당으로 또 유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 비전을 보면 그 지속 가능한 일이다. 경기 변동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일자리 창출을 해드리고 4대 보험을 해드린다는 것이 저희 그 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교육 내용 마치고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모시고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